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자, 정말 반등장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횡보장에서 일시 반등이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에도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것도 맞고 아래로 급락이 나오는 것도 맞고 뭐 이게 정말 단순한 조정이냐라고 했을 때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질문을 하죠. 코스피 팔고 아니면 코스닥 팔고 코인으로 다시 넘어와야 되냐? 아니다. 코인 시장 또다시 내려갈 거니까 주식에만 전념하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롱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내려갈 거니까 숏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자리들 그걸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향성 위로 향해도 정말 이상하지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그런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먼저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1월달 내내 하락을 보여줬었죠. 2월까지 하락을 보여주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3,000달러를 넘었던 이 이더리움이 2,000달러 밑에까지 빠졌던 게 한 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보여줬죠.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박스권 장세니까 이제 고가의 매물대를 뚫어주기 시작한다면 또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모습을 봐볼까요? 자, 이때도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냐? 자, 여기서 봤을 때에도 절반 정도가 빠졌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 뒤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횡보를 보여준 다음에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점을 낮추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물론 긍정적인 건 그 폭이 이때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번 더 빠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올렸다가 큰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딱 체크하고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4시간봉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4시간봉을 보게 되면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하락이 크게 나왔던 이 자리서부터 시작해보면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와도 또 빠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올라왔으니까 돌파 매매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내려왔으니까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 먹어보자 그런 생각은 지금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박스 이런 밑에서는 잡아볼만 하겠지만 변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정말 뭐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갈지 모르고 그런 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은 살짝 높아지고 있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추세선으로도 이거 돌파하면 매매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 지금 시장은 강한 추세장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점점 수렴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매매가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에 롱을 타보자. 그렇게 하는 순간 계좌 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았으니까 무조건 숏이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서 흐름에 맞게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추세선들 중요하고 저점을 높이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관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 기준들이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관점도 잘 잡아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하나로 끝내기에는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자, 비트코인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저점 대비해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정말 한순간입니다. 10%의 반등이 나오는 것도 그냥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요즘 시장이에요. 그렇다는 건 뭘까요? 제가 영상에서 여기 롱타점 좋아 보인다.
그러는 순간 올라갈 거고, 아, 여기서 쇼타점이다. 아, 내려갈 거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캐치하실 수 있다면 제 영상을 보지도 않으셨을 거고, 정말 수익만 가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안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관점을 딱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들을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기장처럼 제가 매매할 타점들, 그런 것들을 딱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차트만 공부하실 분들, 뭐 얘가 정말 타점을 잘 잡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이 스터디방 입장하셔가지고 정말 뭐 수익이나 아니면 관점 공유들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4시간봉 흐름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치모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목균형표죠. 자, 지금 이더리움 4시간봉을 보게 되면 가격이 구름대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기는 해요. 왜냐? 구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가격이 구름대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일목균형표에서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구름 근처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몇 개의 캔들 연속으로 이 안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추세를 명확하게 딱 잡기보다는 방향을 잡고 들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이전에는 하락이 나올 때 이 구름대의 영역이 엄청나게 컸었지만 뭐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영역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은 보여주더라도 이 구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고 여기서 다 발라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게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볼린저 밴드 중심입니다. 자, 가격이 상단 밴드 위로 올라오면 중심선은 한 번쯤은 마주치러 내려가게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물론 이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진 못했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단을 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세가 명확해졌을 때는 쭉 올라가더라도 결국에 중심선을 마주치는 흐름을 한 번씩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전형적인 특징은 또 하나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나서 중심선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그냥 쭉 민다는 거. 자, 그 뒤로 올라타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한 번 더 내려왔다가 긍정적인 건 이때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지 않은 채로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의 롱장세 가능성을 높게 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라는 게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요. 뭐 며칠 전만 해도 120달러 이렇게 갔던 유가가 80달러 그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소폭 반등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반응들이 위험 자산에도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은 또 볼린저 밴드 중심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은 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이게 수축이 되고 나서 바로 한번 에너지가 터지는지 그게 결정되기 좋은 그런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세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유가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유가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빅롱 시나리오입니다. 자, 지금의 빅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죠. 자, 이때 롱장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 딱 봐도 16% 상승. 자, 이때도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13% 상승. 자, 이 폭이 조금 줄어든 건 맞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언제든지 빅롱이 들어올 수 있는 장세는 맞습니다. 자, 게다가 저점을 낮출 때 이전에는 하락폭이 커졌지만 버티는 구간들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름대를 완벽하게 돌파한 채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하단도 이렇게 내려올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 코인의 가격이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나서 내려오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나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버티면서 들어 올린다면 저는 이런 흐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일목균형표 구름을 뚫든 말든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밀리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저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일 때에는 고점 영역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매물대를 어떻게 빠르게 해소하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뭐 이때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거래량이 기준이 되겠죠. 자, 저는 빅롱이 찾아온다면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숏 베팅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볼린저 밴드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볼린저 밴드 특징이 무조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특징이 계속해서 나오죠.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하고 나서 중심선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빅숏이 한번 나오고, 그런데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상단을 돌파하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밀고 나서 하단을 터치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상단까지 그냥 올라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중심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다면 빅롱 장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높더라도 유가가 잡히지 않고 다시 한번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120달러 그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단은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자, 저는 이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만 매매를 할 거예요. 뭐 추세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지금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터치도 못한 채로 버티고 있는 구간. 자,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 중심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 바로 회복을 못 해준다. 그럼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심선이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이럴 때 딱 숏배팅 한번 해보고 하단까지 먹는데 이게 하단이라고 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먹을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는 볼린저 밴드 중심 딱 이탈되고 하단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숏을 짧게 칠 생각이고 롱 장세가 들어온다면 롱은 좀 길게 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가 횡보죠. 사실 지금 뭐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그 크기가 작아졌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커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상승이냐 하방이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언제든지 빅롱이 찾아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런 박스를 보여준 상태에서 중심 가격대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라오면 여기서 박스를 치고 여기서 못 버틴다면 또다시 내려갔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또다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흐름이 나와야 올라갈 때 레버리지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급하게 올리거나 뭐 빅롱 장세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또다시 레버리지가 쌓이면서 뭐 횡보장에서 털리지 않는다면 빅숏으로 한번 롱 물량들을 강제 청산시키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흐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중심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숏치고 내려가면 롱치고 이것만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높더라도 이게 2, 3일 정도만 유지가 되고 뭐 제가 예상하는 빅롱 장세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롱만 치면서 뭐 상승만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하단까지 그리고 이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이전 저점 라인대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죠. 자, 왜냐? 이번에 저점 깨뜨리면 전저점 이런 구간도 쉽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박스권 장세 안에서의 이 중심 가격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잘 발라먹다가 정말 빅롱이 찾아올 때 롱치고 아래로 향할 때는 또 숏치고 그것만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론 롱 관점이 맞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다시 한번 막 진정세를 보이면서 올라타려는 시도도 보여주고 있고 저도 명확하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들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유가나 이런 것들 모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오늘도 숏 타점을 잡아서 새벽에 한번 수익을 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영상은 정말 제가 기준을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 물론 단기적인 타점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구간들 좀 애매한 구간이다 싶으면 매매를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예상하던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 또는 이거 돌파할 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막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곧바로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곧바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못 가져가시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일기장처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스터디룸에서도 이런 타점들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